삼국지 천하삼분 유비의 대업. 적벽대전.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과 마주한다. 조조는 황하 이남까지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전의 약한 군대 구조와 익숙하지 않은 남쪽 환경에 고전하게 된다. 제갈량은 조조의 군대가 육지에서는 막강하지만 물 위에서는 허약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바람과 불을 이용한 화공을 구상한다. 제갈량은 강한 동남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주유와 협력하여 화공을 준비한다. 주유는 적벽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조조의 함선들을 강에 가두고 불을 붙이는 전략을 펼친다. 조조의 군대는 불길 속에서 혼란에 빠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조조는 강을 넘지 못하고 후퇴하며 적벽 대전에서 대패하게 된다. 조조는 전투에서 패배한 후 후퇴를 결심하지만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그를 추격하며 계속 압박한다. 조조의 군대는 피로와 혼란 속에서 점점 더 약해져 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조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결국 큰 상처를 입고 도망치게 된다. 목숨을 구걸하는 조조. 패배한 조조는 하늘과 운명을 원망하며 힘겹게 후퇴를 감행한다. 적벽 대전의 패배는 조조에게 치명적이었고 남은 병사들 역시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병사들을 이끌며 목숨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으로 강을 건너 도망친다. 조조는 자신이 이끄는 대군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고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동안의 승승장구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이제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는 처지가 되었다. 조조는 비록 물리적으로 패배했지만 그의 정신력과 생존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후퇴하는 병사들을 독려한다. 그러나 그의 병사들 대부분은 그를 따라오지 못하고 피로와 굶주림으로 쓰러지거나 적에게 붙잡히게 된다. 조조는 이 패배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후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어떻게 나아갈지 고뇌한다. 주유의 헛수고. 주유는 적벽대전 이후 승리의 영광을 제갈량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크게 분노한다. 주유는 자신이 유비와 손권 연합군의 승리의 주역이라 믿었지만 제갈량의 뛰어난 전략이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주유는 제갈량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손권에게 제갈량이 너무 뛰어난 존재라 연합군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거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제갈량은 주유의 음모를 간파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주유가 제갈량을 초대하여 죽이려는 술자리를 마련했을 때 제갈량은 우아하게 술을 마시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주유는 제갈량의 침착함과 능수능란한 대처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지혜를 두려워하게 된다. 주유는 여러 음모가 실패하자 결국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고 제갈량과 같은 천재적인 인물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한다. 큰 공을 세우는 조자룡. 조자룡은 유비의 충성스러운 장수로서 여러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특히 적벽대전 후 유비의 아들과 부인들이 적진에 남겨져 있었을 때 조자룡은 홀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적진으로 돌진했다. 그는 단신으로 수많은 적군을 상대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비의 아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이 장면은 조자룡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의 무예는 유비의 장수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된다. 조자룡은 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비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행동은 유비의 신뢰를 얻었고 이후에도 여러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사건 이후 조자룡은 유비의 최측근으로 인정받게 되며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노장 황충을 얻은 유비. 유비는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장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노장 황충을 만나게 된다. 황충은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전장에서 뛰어난 무력을 발휘하는 장수였다. 그의 전투력은 유비의 군대에 큰 힘이 되었고 황충의 합류는 유비의 세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황충은 유비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이후 여러 전투에서 그의 용맹함을 보여준다. 특히 황충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처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무예와 충성심은 유비의 군대 내에서 큰 존경을 받았고, 유비는 황충의 합류로 더욱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유비, 세장가 들다. 유비는 적벽대전 이후 손권의 여동생과 혼인을 하게 된다. 이 혼인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유비와 손권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손권의 여동생은 유비와의 결혼 생활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며 남편의 대업을 돕는다. 그러나 이 혼인은 단순한 정치적 결합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손권의 여동생은 유비와의 결혼을 통해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유비의 대업을 돕는 데 헌신하면서도 손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후에 유비와 손권 간의 미묘한 정치적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 또다시 실패하는 주유. 주유는 제갈량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후에도 그를 이기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한다. 그는 제갈량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몄으나 다시 한번 제갈량의 지혜에 의해 좌절된다. 주유는 자신의 모든 전략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진다. 주유는 제갈량을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점차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갔다. 결국 주유는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채로 제갈량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의 죽음은 지략 싸움에서 패배한 결과이며, 주유의 최후는 한 시대의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한계를 보여준다. 제꾀에 속은 주유. 주유는 제갈량을 제거하려는 마지막 음모를 꾸미지만 자신의 계략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 제갈량은 주유의 계획을 간파하고 교묘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주유는 제갈량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으나 그가 준비한 함정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 주유는 제갈량과의 경쟁에서 연이은 실패를 겪으며 결국 자신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신세가 된다. 주유는 이로 인해 큰 좌절을 느끼며 제갈량의 뛰어난 지략 앞에서 무기력함을 절감한다. 이러한 좌절감 속에서 주유는 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마지막에는 하늘은 이미 주유를 세상에 내고서 어찌하여 또 제갈량을 내었단 말인가 라며 원망의 말을 남기고 죽는다. 주유 자신의 지략이 역으로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와룡과 봉추.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과 방통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전략가로 불렸다. 유비는 두 명의 천재 책사를 얻게 되어 큰 기쁨을 느꼈고, 이 둘의 존재는 유비의 세력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방통은 그동안 숨어있던 인재로 유비가 그를 등용하면서 더욱 강력한 군사 전략을 펼치게 된다. 방통은 처음에는 주유 밑에서 군사로 일했으나 그가 가진 재능을 알아본 유비의 설득으로 유비 진영에 합류하게 된다. 방통은 깊은 지혜와 군사적인 안목이 있어 유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와 제갈량의 협력은 유비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만든다. 이 시기 유비는 서촉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통과 제갈량은 유비의 전략적 조언자 역할을 하며 그를 도와 서촉을 정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마초, 조조를 혼쭐내다. 마초는 강력한 무장으로서 조조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서북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며 조조와의 전투에서 그의 군대에 큰 피해를 주었다. 마초는 특히 전투에서 용맹한 모습을 보이며 조조의 군사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마초는 조조를 상대로 한 전투에서 탁월한 전술과 강력한 무력을 보여주었고, 한때 조조는 마초의 공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초는 조조의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며 그가 전장에서 물러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마초는 결국 자신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조조에게 패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투력과 용기는 삼국지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된다. 용과 호랑이의 싸움. 이 시기 유비와 조조 그리고 손권의 세력은 각각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었다. 유비는 서촉을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섰고, 조조는 북방에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려 했다.
손권은 남쪽에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며 유비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삼국의 균형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비와 조조, 손권은 서로의 동태를 파악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삼국의 세력은 서로에게 커다란 위협이었고 이들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서촉으로. 서촉 정복은 유비에게 중요한 과제였다. 그는 서촉을 손에 넣음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방통과 제갈량의 지략이 큰 역할을 했다. 방통은 서촉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으며 유비는 그의 조언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서촉으로 진격했다. 그러나 서촉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서촉의 지형은 험난했고 적군은 그들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유비의 군대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유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서촉을 공략하기 위해 힘썼으며 방통과 제갈량의 도움으로 결국 서촉을 차지하게 되었다. 서촉 정복은 유비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고 그의 세력은 이제 더욱 강력해졌다. 방통은 이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불행하게도 전투 도중 전사하게 된다. 그의 죽음은 유비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는 자신의 책사 한 명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제갈량은 여전히 유비의 곁에 남아 그를 도와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서촉으로 가는 길 편으로 이어집니다.